구글에다가 옛날에 백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치면은 백조가 숫자로 나와요. 삼겹쭈꾸미라고 하면은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threefold octopus라고 나와요. 삼겹쭈꾸미는 삼겹살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게 삼겹살의 줄임말이라는 걸 모르는 거고요. AI 모델이나 엔진들은 이 내용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사회에서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특히 한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나이나 관계에 따라서 존댓말, 반말,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보를 화면에서 뽑아와서 번역할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애초에 정확한 번역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저희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사람들이 많이 놀랬잖아요. 야, 이게 사람보다 더 잘하는 태스크가 됐구나. 저로서는 두 번째 순간이 저희 엔진을 만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영훈이고요. 엑셀레이트 대표 맡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트는 미국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AI를 이용해서 기계 번역을 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기계 번역을 하는 회사들이 꽤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유일하게 미디어에 특화된 기계 번역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한 90억 개 정도의 글자를 번역을 했었고요. 40만 시간 정도의 컨텐츠를 번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99학번이거든요. 그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한참 형성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크가 미래를 바꿀 것이다 라고 많이 이제 꿈에 부풀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스스로를 약간 닷컴 버블 키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 거품 이면에 뭔가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다고 믿었었고요. 언젠가 다시 창업을 해서 이걸로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삼성에는 제가 5년 반 있었고요. 원래 입사하면서 7년 안에는 나오겠다라는 결심이 있었어요. 아마도 7년 후에 창업을 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5년 반에 나오게 된 거는 유학하기 위해서였고 미국으로 와서 컬럼비아 대학교라는 데서 박사학위를 했고 구글에서 TLM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처음에 갔는데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면은 네트워킹 하는 데 있어서 보통 많은 서양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많이 친해져요. 뭐 좋아하니? 주말에 뭐하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어색한 질문들이거든요.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인데 왜 내가 주말에 뭐 했는지가 왜 궁금하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문화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좀 있었고요. 물론 그 이면에는 사실 언어적인 차이도 굉장히 있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워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자유롭게 대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1대1로 얘기할 때는 그나마 좀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1대 다로 얘기할 때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각자들 얘기하는데 이게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잘 듣고 있다가 언젠간 얘기를 해야지라고 하고 있던 게 벌써 한 6개월 된 것 같아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다라고 좀 준비를 했는데 벌써 주제가 한 2번 정도 바뀌어서 지금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떠듬떠듬 대답을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한 게 거의 한 1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졸업할 때는 먼저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얘기를 주도하기도 하고 이런 정도가 됐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박사를 4년에 졸업을 했고요. 구글에서 오퍼를 졸업하기 거의 1년 전에 받았었어요. 바로 졸업하고 갔었죠. 제가 구글에 입사할 때가 AI에 대한 각광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쯤이었거든요. 제프 딘이라고 지금 현재 AI를 리드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 처음 입사할 때 PhD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AI에 대해서 이런 걸 해봤고 굉장히 프로미싱한 리저트가 나와서 우리가 이런 걸 더 해보려고 한다 막 이런 걸 굉장히 흥분해서 열변을 토하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궁금해서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어떤 작업을 하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제프 딘의 컨트리뷰션을 좀 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리포트가 몇만 명 될 텐데 아직도 컴퓨터를 붙잡고 이제 코드를 짜시는 거예요. 저는 엔지니어의 퍼포먼스가 50배 차이 나는 걸 굉장히 흔하게 목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팀은 200명이 막 뭔가를 개발하는데 어떤 팀은 한 명이 똑같은 걸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천재가 엄청 흔하진 않아도 종종 있는 경우를 많이 목격을 하고요. 구글은 엔지니어들이 세운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 입김이 좀 센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엔지니어와 비엔지니어 직군 간의 의견 충돌이 있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엔지니어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지는 편이고요. 실제적인 예를 들면 저희 팀에서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엔지니어들이 이거는 구현이 어렵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디자인을 좀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네, 저희 공동 창업자인 박진영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애플에 계셨었는데 애플에서는 디자이너 말이 굉장히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를 이렇게 만들어 왔으면 엔지니어가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한다고 하고요. 어려워도 이 디자인이 이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거의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요. 회사만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글에서는 서치팀으로 입사를 해서 퇴사할 때까지 서치팀에 있었고요. 검색이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으로서 뭔가 프로덕트 하나 런칭해서 잘된 프로덕트가 나오면은 MAU가 100만 명이 찍혔다 이러고 좋아하잖아요. 구글 서치에서는 정말 간단한 기능을 하나만 런칭을 하면은 그 다음날 실험으로 돌리는데 막 7천만 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구글에 입사했을 때 생각보다 위화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구글에 한 15년, 20년씩 계셨던 분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주식 가치를 지닌 스탁을 보유하고 계셨고요. 또 옆 팀을 보면은
스타트업이었는데 구글에 좋은 가격에 인수돼서 옆 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입사한 사람들은 사실은 나름 구글도 좋은 직장이고 연봉도 잘 준다고 하지만 그분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모티베이션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금전적인 면을 떠나서도 본인의 아이디어로 나가서 잘 되시는 분도 많이 보니까 사실은 내가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거의 초반부터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20년 전부터 프리랜서로 번역 자막 툴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번역 시장, 미디어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구글에서 트랜스포머를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번역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비즈니스 플랜을 좀 짜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고민을 하고 실험도 좀 해보고, 그래서 2019년도에 결국 퇴사하고 창업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창업했을 때 애플에서 오신 지금 현재 CTO로 있으신 분하고 공동 창업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콜롬비아 유학을 동시에 갔어요.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같이 좀 여러 개를 했었거든요. 서로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이 친구랑 같이 좀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럴 기회가 오면 좋겠다. 마침 제가 구글에서 시작한 해에 박지영 씨도 이제 애플에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다시 만났었고요.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구글을 퇴사해서 창업을 할 거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애플을 퇴사하고 조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기에 AI가 2005년, 6년 경에 아이폰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넥스트 게임 체인저인 게 확실하니 지금 이 대세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결정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죠. 본인도 굉장히 좋은 회사 다니고 있고, 저도 구글에서 퇴사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나와서 뭘 하려고 도대체.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그거 구글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스타트업 잘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였고,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시작을 했었죠. 최근에 오징어 게임, 기생충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과거에는 헐리우드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소비가 되거든요. 번역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이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는 번역가들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언어를 학습해야 되는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죠. 결국은 이제 기계 번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충족을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쪽 시장을 많이 보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스타트업이 대기업보다 잘할 수 있는 길은 시장 자체를 좀 더 작게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시장이라는 것으로 도메인을 좀 한정을 지었고요. 법률이나 의료 문서 이런 거를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컨텐츠에 더 적합한,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게 엔진을 개발을 해왔고요. 기존에 머신 트랜슬레이션 하는 회사들이 꽤 있었죠.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활용이 되면서 이 성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고 잘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기계 번역이 쓸만하다라는 평을 듣지 못해왔었고요. 이 번역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활용하거든요. 이 인터넷 데이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인터넷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체 자체가 문어체입니다. 문어체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엔진들을 활용해서 미디어 컨텐츠 번역을 해보면 번역이 잘 안 되는 거죠. 번역이 돼도 이제 말투가 너무 어색하다든가 틀리게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번역 전문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항상 전문 번역가들이 번역해 놓은 결과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어체에 적합한 데이터기도 하고 항상 완벽한 결과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큰 기업들이 따라할 수 없게 저희가 기술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텍스트 어웨어니스예요. 한국말로는 문맥 파악 기술인데, 일반적으로 이걸 한 문장씩 번역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컨텍스트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다음에 번역이 아니면 대화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번역 회사들에서 저희 AI 엔진을 써가지고 번역을 하고 틀린 부분을 실시간으로 고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체어맨을 항상 회장이라고 번역하던 엔진이었다면 어떤 사람이 이게 여기서는 회장이 아니라 의장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 그럼 그 다음 문장에 있는 것도 체어맨이 의장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멀티모달리티라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번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고 사람의 표정도 읽고 글자로 나타내지 않았던 다른 정보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번역 엔진은 글자를 글자로만 번역을 하거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비주얼적인 정보라든가 아니면 소리라든가 소리에 녹아나 있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같이 넣어주면은 트랜슬레이션이 더 잘 됩니다. 특히 한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의 나이나 관계에 따라서 존댓말, 반말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정보를 화면에서 뽑아와서 번역할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애초에 정확한 번역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챗GPT 그런 기술들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새로운 시즌을 번역할 때 과거 시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왜 이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지? 이 사람은 언제 죽었지 않았나? 왜 죽었었지?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없죠. 콘텐츠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과거에 자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질문하면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미디어 번역에 특화된 기술들을 대기업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사실은 정확도는 한 75%에서 95%
25%라고 해서 한 25%에서 5% 정도는 항상 사람이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3년 안에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90%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90%, 95%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기계 번역 결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적어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라이브 이벤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활용은 훨씬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실시간 통역은 더 비싸거든요. 통역가들의 수요도 적을 뿐더러 통역가가 아파서 참여를 못했을 때 대체 인력을 찾는다던가 이런 거에 굉장히 고충이 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수요는 훨씬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세상은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자막이 있거나 더빙이 있지 않으면 컨텐츠를 소비를 못 하잖아요. 크리에이터들도 다 자기 언어에 좀 바운드가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자막을 만들더라도 사실 다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에서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임팩트도 사실 굉장히 커지겠죠, 글로벌리. 결국 궁극적으로 저는 이 언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저희 목표고, 이제 음성과 실시간성이 붙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에 다닐 때랑 비교하면 한 5배 재밌고 한 20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글로벌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야 유럽이랑 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새벽 6시부터 미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의 팀이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콜을 많이 하죠. 밤 12시까지 끝나고 가끔 더 늦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의 성취욕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만들어졌던 거고요. 완성된 걸 보면서 야, 이걸 내가 만들었어, 이 인류의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즐거웠고, 근데 지금은 이게 회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즐거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는 게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완전히 보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팀에 조인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 회사의 비전도 믿고 처음에 창업 멤버들도 믿고 조인을 해주신 거라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들이 생각했던 비전이라든가 리워드 측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입사하신 분들한테 보통 약속을 드리는 게 엑셀레이트에 조인하시는 게 최고의 선택이 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저는 꼭 사실이 됐으면 좋겠어요.